아살라무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에피소드 4를 얘기를 해보려고 다시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의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정치는 사실 어, 우리 제 짝꿍 사라를 위해서 이 모든 컨텐츠를 만드는 거니까 사라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에피소드 1부터 10까지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 네 번째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 사라 저희 짝꿍 사라가 그 네 번째로 UAE의 정치가 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는 사실 이 나라가 저번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듯이 군주제의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없어요. 정치라는 건 사실 민주주의에서 무슨 정당이 있고 정당끼리 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정쟁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왕정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 정치라고 하면은 이 주변 국가들과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국제 정세라고 하면은 이 중동 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굉장히 바다 건너 바로 앞에 이란이라는 큰 나라도 있고 바로 옆에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지도를 켜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도를 켜봅시다. 지도를 켜봅시다. 사우디를 보면은 사우디가 이렇게 큰 나라예요. 엄청 큰 나라예요. 사실 땅덩어리만 보면은 우리가 뭐 인도가 세계 뭐 다음 세계 공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다고 하는데 사실 이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있고 옆에 사우디 큼지막한 강대국이 있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이란이라고 하는 엄청 큰 나라가 또 있어요. 이게 사실 국제 정세로 딱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이 사이에 낀 나라입니다. 왜 낀 나라다라고 얘기하냐면 낀 나라냐 따라 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국제 정세를 놓고 보면은 이 주변은 다 아랍 국가죠. 아랍 국가는 결국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많이 등장을 하듯이 아랍 국가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굉장히 큰 갈등을 나눕니다. 두 구글에서 이제 좀 요약을 해주네요. 수니파는 전 세계 대부분의 무슬림 공동체에서 다수를 이룬다. 그리고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의 시민 인구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바레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등등등에서는 소수다. 결론은 모든 나라에서 순위파와 시아파는 공존을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 어느 종파가 다수다, 소수다라는 게 좀 갈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A라는 나라는 순위파 국가다, B라는 나라는 시아파 국가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의 종파가 다르고 뭐 제가 기독교의 종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기독교도 뭐 이런 종파가 있고 저런 종파가 있고 그냥 교리가 다른 것뿐이지 하나의 원리는 똑같고 그 교리가 다름에 대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뭐 그래 너는 그 교리를 따르는구나 나는 이 교리를 따르고 믿어라고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끝나는 건데 이 시아파 순위파는 조금 갈린다는 게 무력적인 충돌도 일어나고 너는 순위파다 나는 시아파다라고 어, 서로 총질을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비교적 그
정치가 안정된 국가라고 하는 뭐 이집트나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나라들에서 다 자,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제가 언급드린 이 세 나라는 다 수니파 국가들이에요. 근데 수니파 국가 안에도 시아파 무슬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있지만 서로 공존하고 서로 잘 지내요. 근데 일부 과격한 분쟁이 일어나는 국가들에서는 시아파가 수니파를 공격하기도 하고 수니파가 시아파를 공격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순위파니까 시아파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반목하는 관계인데 종파가 다르니까 그거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너희들은 원수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사실 참 어리석은 일인 거죠. 너무 깊게 들어갔다. 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린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야 되니까 다시 이런 쉬운 기사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란, 이란은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입니다. 시아파. 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아파와 수니파의 차이에 대해서 시아파와 수니파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뭐 많아요. 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를 보고 그 역사로 흘러가요. 결국에는 그 핵심적인 차이라는 거는 어, 여기서 개요. 순위파와 시아파는 처음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자,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되었으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런 건 다 어려운 얘기고 사실 우리가 종교를 공부해도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서 이거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순니는 순나라고 하는 그런 그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아는 시아툴 알리의 줄임말이에요. 시아는 어떤 종파, 알리라는 사람의 알리의 파라는 뜻이에요. 종파,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 시아툴 알리라는 뜻인데 알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이슬람을 최초에 창시한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무함마드 알리파 시아툴 알리의 주장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죽기 전에 그의 후계자로서 알리를 지명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결국에 후계자 싸움인 거예요. 이 정통 후계자를 그냥 이 공동체에서 선출한 사람을 정통 후계자로 삼아서 이 이슬람 제국을 통치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무함마드가 어, 사, 생전에 살아 있을 때 그 자기의 사촌인 알리라는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알리가 이 정통성이 있다, 후계자로서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파가 있는 반면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슬람 공동체에서 공동 선출한 사람을 무함마드의 정통 후계자로서 인정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종파가 서로 싸우고 이 큰 갈래에서 나눠져 가지고 쭉 내려온 게 지금의 시아툴 알리 시아파와 그 반대인 정통 칼리파를 그 정통 칼리파를 그들의 그냥 공동체에서 선출해서 이어나가는 순위파로 나눠지게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약간의 어떤 교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이 뭐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결국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 순수하고 이 모두의 모두가 행복하고 공존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어떤 가르침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두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고, 아, 이 뜻은 이러이러하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우리는 다른 이 뜻은 원래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가야만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결국 이런 갈등은 사람이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어,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평화롭게 공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다 별소리를 다 하죠. 자, 그럼 좀 쉬운 얘기로 넘어올게요. 이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시아파 순위파 얘기하기 전에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파의 종주국이에요. 순니파의 종주국이자 이슬람의 최대 성지인 메카를 수호하는 나라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성스러운 표현인데,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성스러운 표현인데, 메카, 메카는 다들 아시죠? 야, 여기가 뭐의 메카야? 그러면 뭐의 중심지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대표적인 성지 이름입니다. 이 성지가 이 홍해의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 이름이에요. 뭐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다시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근데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파의 종주국, 그 사이 틈바구니에 아랍에미리트가 껴있죠. 근데 아랍에미리트도 그 순니파 공식적으로는 순니파 국가예요. 순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시아파도 일부 있어요. 그거를 국가에서 우리는 국교가 이슬람이고 시아파 순니파를 지향하는 순니파 국가니까 시아파는 다 이 나라에서 추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같이 모스크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냥 서로 믿는 따르는 종교가 좀 다를 교리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같은 무슬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자, 같은 무슬림인데 왜 어느 나라 특정 국가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뭐 같은 말이에요.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을 통과하는 요 좁은 해역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요.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면은 세계 경제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원유 생산량이 엄청난데 결국에는 그 원유를 실어 나르는 벌크 그 선박들이 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지만 전 세계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란이 사실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나라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하면은 이 좁은 해역을 얼마든지 봉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똥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로 수출을 못해요. 원유를. 이 길목이 막히는 거니까 이 땅 육지로 수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다 배로 수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면은 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이자 경제적으로는 또 애매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두 나라라고 정치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가 이번에 이 화면에다가 이 군복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제가 아크 부대 한국에는
그 파병 부대가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유지가 돼 있거든요. 그 어, 레바논의 평화유지군이 있고 또 남수단의 평화유지군이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유엔군이 아니라 그냥 군사 협력단 형태로 아크 부대라는 그 군부대가 파병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 사진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대통령들이 항상 역대 대통령들이 아랍에미리트 방문하면은 꼭 그 국군을 뭐 위로한다고 방문을 하는 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방문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방문을 합니다. 아크 부대를 가서 이제 군복 이렇게 걸쳐 입고 이제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는데 제가 아크 8진 여덟 번째 파병된 부대 출신인데 지금 벌써 20 몇 진 이렇게 군사 협력단 작전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우리나라 그 군대가 왜 파병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명목상 이유는 그 군사 협력단 그러니까 이 아랍에미리트의 현지 군대에게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만큼 잘 훈련됐는지를 보여주고 교육하는 그런 형태로 파병이 된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취지는 뭐 어떤 군사적인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전투를 수행하려고 간 형태의 파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그 UAE 군하고 한국 군하고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하듯이 한국에서 UAE 연합 훈련을 해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같이 연합 훈련을 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훈련의 내용이 이란과의 갈등을 상정해 놓고 이란을 어떤 핵심 거점을 타격하거나 아니면 방어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적을 이제 북한이라고 이제 국방백서에 명시를 해놓고 북한이 어떻게 행동했을 때 우리가 대응한다 이렇게 이제 매뉴얼이 짜져 있잖아요. 비슷하게 아랍에미리트군은 이란이 우리의 그 국가 안보를 위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개념으로 군사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거는 어디에나 나와 있는 거니까 군사 기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저씨들 아니지 역대 대통령들이 그 국군 장병들을 위로한다고 가 있는데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국군 장병들은 왜 여기 가 있고 왜 여기에 이 먼 나라에 가 있으며 이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좀 국민으로서 이제 우리는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좀 궁금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아, 왜 이 나라에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이 가서 왜 이 나라의 군 병력을 우리가 협력을 해서 어떤 군사적인 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하는가가 결국에는 이 에피소드의 토픽인 그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아파 순위파를 조금 지도로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놓은 표들이 그러니까 그림들이 있거든요. 초록색은 순위파 국가, 주황색은 시아파 국가. 근데 어, 결국에는 시아파 국가들이 조금 소수긴 해요. 소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여기가 다 지금 분쟁 국가긴 해요. 그러니까 소수인 국가들은 항상 다수인 국가들을 상대로 어떤 그 헤게모니에 도전을 하거나 어떤 우리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수단이 사실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정설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시아파가 아무래도 폭력적인 수단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팩트는 지도에서 보면 시아파와 순위파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랍에미리트의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약하면 민주적인 어떤 선거를 통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종교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종파에 따른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정치를 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무거운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더 이번 설명을 통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마살라마. 다음에 또 만나요.